네, 안녕하세요. 양봉업자입니다.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간단하게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고 영상을 빠르게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저는 내 종목을 풀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인텔, 샌디스크 그리고 히토루 관련주였거든요. 일단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거의 한 15% 정도 넘게 쏴줬고요. 인텔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INTC라고 치면 이제 인텔 차트인데 인텔 차트도 여기서 말을 하고 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3% 그리고 이제 히토류 관련주 MP 같은 경우에도 올리고 나서 한 9%. 그리고 에너지 퓨어스는 얘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얘는 그래도 한 6%, 6, 7% 정도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일단 이번 주, 저번 주, 이번 주는 이제 매매를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영상을 언제 찍었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이 자리 한 1월 5일, 6일 이때 유튜브에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 삼각수렴 패턴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 삼각수렴 상단에서 차트가 놀고 있으니까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급락 파동이 시작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당장은 상방을 뚫을 거다 위를 뚫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14일부터 16일 자리에 이제 나스닥 차트가 25,800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종이격 근거였죠. 이제 이 빨간 선이 종이격인데 이 빨간 선이랑 캔들이 멀어지면 보통 조정이 나오더라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프랙탈을 한번 보면 벌어진 자리 체크해 볼까요? 12월 5일, 12월 11일, 그리고 이제 1월 14일부터 이번엔 16일인데요. 이 자리를 보면 12월 5일 캔들 양봉 뜨고 딱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올라도 이 12월 11일 이 자리 쫙 이제 조정이 캔들이랑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세게 나옵니다. 지금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올랐거든요. 올라서 1월 14일이랑 캔들이랑 벌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양봉이 나와도 1월 16일에는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다 빼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저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돌파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채워놨다가 이번 주 수목금이 지나고 나서 패턴이 이렇게 말아 올려주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폭락이 나오면 싸게 사는 거고, 사실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너무 무리하게 비중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횡보장 안에 있거든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흰색 추세 지표를 다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이 추세 지표는 주가가 흰색 선 위에 있으면 상승장, 밑에 있으면 하락 혹은 횡보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추세 지표도 못 뚫고 밑에서 그냥 박스를 만들고 있는 자리여서 박스를 만들고 있든 수렴을 만들고 있든 그런 애매한 자리라서 섣부르게 막 돌파롱을 들어가기에는 좀 빡센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빡세게 일봉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차트를 그릴 수가 있고 상단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위에 있긴 해요, 차트가. 그리고 하단선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저점끼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봐도 차트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자리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25,550, 25,520 이 자리가 사실 극점이라 지지만 되면 말아올리기가 쉽긴 한데, 만약에 뚫리면 반대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네 번째로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꽤나 좀 센 음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음봉이 나오면 저는 한 25,000포인트는 이탈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 저점 자리를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이 추세선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2월 이후에 이 추세 지표를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25,000포인트를 이탈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딱 폭락이 해요. 폭락을 해도 이게 이렇게 반등했다가 데드캣으로 이렇게 죽는 하락 파동의 시작이 아니라 저는 빠르게 말아 올리고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이 추세 지표를 뚫는 패턴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빠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박스권 안에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눌롱눌롱 관점을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차트에서
이제 좀 좋은 자산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비트코인 시대가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힙소 캔들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사실 저는 이때 160K 가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뚫을 때 이 자리에서 근데 휩소 캔들이 나왔고 수지 지표를 돌파를 상향 돌파를 했지만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이때가 노벨빔이죠. 알트코인들 다 70% 80% 폭락했을 때 이때 노벨빔이 나오고 결국에는 대규모 폭락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36%가 빠졌죠. 대규모 폭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추세 지표를 뚫어주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 추세 지표를 뚫었다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꽉 응축을 했다가 수렴 발산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을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평소보다 2배 이상 터졌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꽤나 신뢰도 높은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기준점은 이 매물대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93? 93K 위에만 밑으로만 안 잠기면 이제 비트는 100K를 넘는 파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장이 급락을 할 때 저는 비트 이더 위주로 줍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저는 엘리엇 파동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딱 봐도 하나, 둘, 셋, 넷이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하락 파동 5파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5개의 파동으로 이렇게 1, 2, 3, 4, 5. 근데 얘는 1, 2, 3, 4. 근데 5, 이 하락 파동이 원래 세게 나와서 보통은 여기서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빠질 때 7만 달러, 6만 달러 이렇게 갈 거라고 다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하락 에너지를 상쇄해주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는 단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절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하락 에너지를 상쇄를 해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락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을 시켰다가 횡보를 시켰다가 지금 빵 터트리는 위로 터트리는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꺼질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93 밑으로 잠기는 것만 아니면 93 밑으로 잠기면 다시 패턴이 암울해지긴 하지만 93 위에서 지지해주는 흐름만 나와도 좀 빵 세게 쏘면서 102K까지는 102, 106 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비트보다 더 좋은 거는 이더리움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랑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파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단절이 나왔죠. 저점을 높이면서 쫙 올려줬고 마찬가지로 이 수렴을 지금 세게 상방으로 위로 뚫은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추세 지표만 믿고 매매를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시원하게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 지표를 손절 근거로 잡기에는 애매하지만 일단 어제 양봉 캔들은 추세 지표를 뚫는 양봉이 나왔다는 점.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때 돈 복사를 좀 했거든요, 이더리움으로. 근데 현재도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긍정적인 이유는 일단 주봉 차트가 훨씬 좋습니다. 비트 주봉은 이평이 역배열이거든요. 장기 이평들이. 장기 이평이 역배열은 아니지만 일단 이평이 꼬여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패턴이 엄청 예쁩니다. 이게 100주랑 120주 이평, 그리고 200, 400주 이평인데 정배열을 예쁘게 만들었고 100주랑 120주는 이렇게 착실하게 압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압축이 돼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패턴이 뭐죠? 역회된 숄더 패턴입니다.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들어지고 맥라인 뚫으면 1대1로 올라가서 7,000, 8,000불을 가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7,000, 8,000불 파동을 외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더가 저는 4,000불까지는 일단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상승 파동이. 근데 4,000불을 가게 되면 이 매수 심리가 확실히 개선이 된다. 이 역회된 숄더 관점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급이 모멘텀이 나온다면 붙으면서 돌파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제가 비트 저점을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비트랑 골드를 나눈 차트에서 제가 비트 저점을 잡아드렸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EMA 밴드를 키고요. 주봉에서. 그러면 이 선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365주 EMA입니다. 365주 EMA. 보시면 시즌 종료 저점은 비트골드 차트가 365주 EMA를 찍을 때 나와요. 찍을 때 시즌 종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FTX가 파산을 하면서 한번 물량을 뺏는 흐름이 나오고 상승장이 나왔거든요. 이때는 코로나 비용으로 찍고 쫙 올렸고 근데 지금 자리도 일단은 제가 영상을 찍었던 시점이 이 자리거든요. 12월 22일 그 주에 제가 비트 골드 차트를 근거로 비트 7만 달러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365주 EMA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쫙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마무리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비트 이더도 좀 상승을 즐겨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